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둑이든 살인자든 상관없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바미아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축복받는 환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만 피어나는 아픈 사랑도 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 열려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야 했던 한 여인과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사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서씨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20살에 시집왔으나 혼례를 치른 지 불과 반년 만에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조차 희미해진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혹독한 시집살이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아가, 불 끄고 자거라. 기름 아깝다. 과부 방에 불이 화나며 동네 소문만 흉해지는 법이다. 예, 어머니, 주무세요. 시어머니 안 씨는 고을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서 씨에게 바깥 출입을 일절 금지했고 행여나 대문 밖에서 장사치 소리라도 들리면 귀를 씻으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며느리를 죽을 때까지 수절시켜 가문에 열려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곁에 묶어두는 것이 정령효이고 도리란 말인가. 나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내 심장은 이리 펄떡이는데 서 씨는 밤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끓어오르는 젊음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갇힌 그녀에게 하늘은 사각형의 조각난 파란색 뿐이었고 밤이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열려라 칭송했지만 서 씨에게 그 집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쯔쯔, 저 댁 며느리는 참말로 독해. 3년 동안 대문 밖을 한 번도 안 나왔다지. 시어미 등살에 뼈가 녹아날 게야. 열려문이 뭐길래 산 사람을 저리 말려 죽이는지 원.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아 서러움이 북받치던 그날 밤, 서신의 집 담장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서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도둑이 분명했습니다. 서 씨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도둑이다. 어머니를 깨워야 하나? 아니, 그랬다간 내가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 그런데 도둑의 행동이 기이했습니다. 그는 훔칠 물건을 찾는 대신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통나무 장작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도끼를 꺼내 들더니 능숙한 솜씨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마치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는 듯 도끼날이 나무에 박히는 순간 힘을 조절하는 기묘한 기술을 부렸습니다. 한참 동안 장작을 패서 수북하게 쌓아놓은 사내는 이번에는 빈 물독으로 다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 씨는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내는 누구길래 도둑질은커녕 머슴이나 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일을 마친 사내가 땀을 닦으며 담을 넘으려던 순간 서 씨는 저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손에는 호신용 은장도가 들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밤중에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짓이냐? 사내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면 위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도둑의 비열함과는 거리가 먼 깊고 우직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사내는 도망가는 대신 서 씨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아기씨. 저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놈입니다. 바람? 도둑이 아니고서야 어찌 담을 넘고 또 어찌 이런 일을 해준단 말이냐? 이 댁 담장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가 너무 깊어서 그랬습니다. 장작 팰 힘도 물 기를 힘도 없는 과부댁이라 들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라고. 사내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서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 누구도 서 씨의 힘듦을 알아주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려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뿐이었던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이름 모를 밤손님이었습니다. 해코지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일은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사내는 그 말을 남기고 날렵하게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 씨는 사내가 사라진 담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그가 패놓은 장작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물독에는 찰랑거리는 물 위로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 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지붕을 고쳐놓고 눈이 오는 날에는 마당을 쓸어 놓았습니다. 서 씨는 이제 그가 오는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켜만 보았지만 점차 방문을 조금씩 열어두게 되었고 나중에는 툇마루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그래야 내가 마음의 빚이라도 덜지 않겠소. 돌석이라 부르십시오.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천한 놈이라. 성은 없습니다. 돌석이라.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벽, 과부라는 족쇄, 그리고 남녀의 유별함. 모든 것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와 눈빛 교환은 그 어떤 낮의 만남보다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태롭고 치명적인 사랑.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밤 공기에는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두 사람의 감정도 봄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돌석은 이를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씨를 보기 위해 그녀와 말 한마디를 나누기 위해 담을 넘었습니다. 아기씨, 오늘은 달이 참 밝습니다. 저 달을 따다가 아기씨 방에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농이 지나치십니다. 제 방은 달빛도 들지 않는 감옥입니다. 제가 그 감옥 부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돌석의 돌발적인 말에 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함께 도망치자는 야반도주를 하자는 제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 씨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다간 당신이 죽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둘 다 멍석마리를 당해 죽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아기씨가 저 담장 안에서 말라 죽어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함께 죽겠습니다. 그때 툇마루 밑을 기어가던 진해 한 마리가 서 씨의 발등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놀란 서 씨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돌석이 순식간에 다가와 서 씨의 입을 막고 그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쉿, 괜찮으십니까?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서 씨는 돌석의 단단한 가슴팍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내의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돌석 역시 품에 안긴 서 씨의 떨림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금기를 넘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크고 인위적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셨나 봅니다. 어서 가십시오.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답을 주십시오. 돌석이 급히 담을 넘어 사라진 후 서 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방 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작은 소리에도 불호령을 내렸을 시어머니가 기침 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쓸던 서 씨는 대문 빗장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문단속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밤이면 일찍 불을 끄고 유난히 깊은 잠에 든 척을 하거나 며느리에게 몸이 허하니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며 평소엔 주지도 않던 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걸까? 빗장을 열어두신 건 혹시 나보고 나가라는 뜻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열려문에 목숨 거는 분이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댁에 밤마다 웬 사내가 드나든다더라. 개가 짖지도 않는 걸 보니 아는 놈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포졸들이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돌석은 여느 때처럼 담을 넘지 않고 빗장이 풀린 대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보다리를 든 채 비장한 표정으로 서 씨 앞에 섰습니다. 아기씨,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오늘 밤 떠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돌석님, 가십시다. 세상 끝이라도 좋으니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 목숨 다 바쳐 지키겠습니다. 서 씨는 안방 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시집, 하지만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시어머니.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과 돌석을 향한 사랑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서 씨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놈들! 꼼짝 마라! 관아에서 나왔다!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돌석은 서 씨를 등 뒤로 숨기며 포졸들과 맞서려 했지만 수정 열쇠에 밀려 결국 무릎을 꿇고 포박당하고 말았습니다. 과부댁에 밤손님이 든다더니 아주 도주까지 하려 했구나. 내년이 정령 시험이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느냐? 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끌려가서 치도곤을 맞고 죽임당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안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소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은 횃불로 대낮처럼 환했고 포승줄에 묶인 돌석과 서 씨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씨가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포교가 안씨에게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희가 때맞춰 잘 왔습죠? 이 완양년과 간부가 야반도주하려는 걸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이제 관하로 끌고 가서. 잠깐. 안 씨는 포교의 말을 끊고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석은 안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 씨는 시어머니가 배신감에 자신을 칠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시킨 일은 어찌하고 도망질이냐? 어머니?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그만 아기 씨를 연모하게 되어 마님의 명을 어기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립니까? 마님이 시킨 일이라니요?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돌석이 충격적인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 씨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마님께서 돈을 주시며 며느리를 유혹해달라 사주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해서 집에서 쫓아낼 구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돌석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지요? 미안하오.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소. 허나 당신을 보며 진심이 되었소. 그래서 도망치려 했던 것이오. 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나누었던 따뜻한 말들, 그 설렘이 모두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연극이었다니. 게다가 시어머니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함정을 팠다니. 서 씨는 배신감과 절망의 치를 떨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으라 하시지. 어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십니까? 제가 그리도 미우셨습니까? 쫓아내려고 함정까지 파다니 독하다 독해.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끌고 가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가려 하자 안 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아닌 슬픔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라,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다 내가 꾸민 일이다. 예, 그게 무슨... 내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이 늙은 내가 젊은 며느리가 수절하며 늙어가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억지로 쫓아내려고 꾸민 짓이다. 어머니. 안 씨는 품속에서 미리 써두었던 이혼서와 돈주머니를 꺼내 서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버리는 문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해방 문서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내 발로 나가라 하면 안 나갈 것 같아서 내가 모진 꾀를 냈다. 이놈은 내가 돈 주고 산 놈이 맞다. 하지만 너를 향한 놈의 눈빛은 진짜더구나. 마님, 이놈아, 내가 너를 믿고 내 딸 같은 며느리를 맡겼는데 어찌 이리 허술하게 들키느냐. 목숨을 걸고서라도 데리고 도망쳤어야지.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밤마다 대문 빗장을 열어둔 것도, 돌석을 고용해 며느리의 마음을 흔든 것도 모두 며느리를 이 생지옥 같은 과부의 삶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시어머니의 위험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열려문이라는 가문의 명예보다 며느리의 행복을 택한 시어머니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흑흑. 울지 마라. 너는 죄 없다.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너는 어서 가라. 가서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남들처럼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아라. 그게 내 소원이다. 안 씨는 포졸들을 가로막고 서서 서 씨와 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라.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썩 꺼지란 말이다. 가서 다시는 이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살아라. 마님,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기 씨는 제 목숨 바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서 씨와 돌석은 안 씨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뒤쫓으려 했지만 안 씨가 그 앞을 막아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안일이다. 며느리를 내보낸 것도 나요. 사내를 들인 것도 나다. 잡아가려거든 나를 잡아가라. 서슬 펄언 안 씨의 기세에 포졸들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 씨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꼿꼿이 서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먼 타양 땅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솜씨 좋은 대장장이와 삭바느질 잘하는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돌석과 서 씨였습니다.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었지만 서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곤히 잠든 예쁜 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부인, 힘들지 않소? 들어가 좀 쉬시오.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좀 쉬세요. 참,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는데 제사상에 올리배를 좀 샀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고향에는 갈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안 씨를 향해 매일 아침 절을 올렸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 안 씨의 집에는 덩그러니 연려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도망간 줄 모르고 병으로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안 씨는 텅 빈 며느리의 방을 닦으며 연려문보다 더 값진 며느리의 행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내 비록 죄인이 되어도 너 하나 살렸으니 나는 그걸로 되었다. 세상 그 어떤 명예나 체면도 사람의 생명과 행복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 안 씨는 열려라는 죽은 명예 대신 어머니라는 살아있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여와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담밤여와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